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슬래브나 보, 기초의 상부 철근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은 슬래브 상부근을 지지하는 간격재, 즉 스페이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페이서를 설치를 해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작업자가 밟거나 무거운 장비가 누르는 바람에 스페이서가 빠지기도 하고 철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실패하지 않은 기술자라는 책에는 철근의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하자의 위험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슬래브 상부근하고 보상부 2단근이 내려앉는 하자였습니다. 먼저 슬래브 상부근을 따져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술자를 쓰신 박정민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건물 내부 주차장 슬래브를 조사한 결과 150mm 슬래브의 상부 철근 위쪽 피복 두께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60mm였다고 합니다. 원래 피복 두께는 슬래브가 20mm니까 60mm라고 하면 슬래브 상부 철근이 아래로 40mm 정도, 4cm 정도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렇게 상부근이 40mm 정도 내려앉으면 단면의 성능이 약 37%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이 철근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 부재에 걸쳐서 가로로 놓이는 보나 슬래브 부재는 휜 모멘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재가 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 부분은 아래로 구부리는 힘이 작용해서 밑으로 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아가서 가운데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원래 가운데 부분에는 이런 모양의 조그만 사각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휘 모멘트를 받아서 휘어지면 이 사각형 단면이 휘어지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가운데에 사각형 모양이었던 조그마한 단면이 휘어지고 나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모양을 서로 겹쳐놓고 보면 윗부분은 부재를 누르는 압축력이 작용해서 줄어들게 된 것이고 아래 부분은 부재를 양옆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해서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약해서 보통 압축력의 10분의 1 정도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부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이제 철근을 집어넣어서 이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면상에서 힘이 작용한 결과를 보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거를 중립축이라고 하고요. 이 중립축에서 멀어질수록 부재가 점점 단면이 더 크게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상에서 중립축에서 멀면 멀수록 더 많이 힘을 받고 더 많이 변형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소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축을 중심으로 시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철근이 이 위치에 있다면 이 위치에서 시소에 힘을 가하는 것하고 같고 만일 철근이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 올라가 버린 위치에서 시소에 힘을 가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시소는 당연히 가운데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야 힘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근도 항상 중립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힘을 더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휜 모멘트가 작용하면 보호 중앙부가 이렇게 아래로 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기둥과 접해 있는 단부는 강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보면 보호와 기둥이 90도로 접합되어 있는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부 쪽에서는 중앙부와 반대로
위로 구부리는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로 휘게 됩니다. 기둥과 보가 일체로 강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접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90도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위로 휘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접하는 단부에서는 하부에 압축력이 작용하고 상부에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철근이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철근의 위치가 슬라브의 피복 두께만큼 20 정도만 아래로 위치해야 되는데 60 정도로 내려앉아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철근이 내려앉아 버리면 단면 성능이 무려 36.6%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면 성능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렇게 보호하고 슬래브가 접하는 위험 단면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보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균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균열의 원인이 슬라브 상부근이 내려앉아서 생기는 균열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철근의 위치가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 슬래브 하부근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은 오른쪽에 전기박스하고 간섭이 돼서 하부근의 피복 두께가 80mm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슬래브의 하부근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설비 공정하고 철근은 간섭이 이 작업하는 동안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더라도 철근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래브는 피복 두께가 20mm이기 때문에 구조 설계를 할 때는 이 콘크리트 상부 20mm 아래에 철근이 배치될 것이라고 보고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페이서를 잘 설치해서 위치가 어긋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봐도 슬래브 상부근은 신경 쓰지 않으면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슬래브 상부근을 보 상부근 위에 묶는 식으로 고정합니다. 그런데 보의 피복 두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보의 피복 두께는 일반적으로 40m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래브 상부근을 보 철근 위에 놓고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처럼 보 상부근에 슬래브 상부근을 묶어버린다면 슬래브 상부근은 피복 두께가 보와 같이 40mm가 되고, 그래서 슬래브 상부근의 위치가 더 내려앉아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10mm짜리 철근을 하나 위에 놓고 슬래브 상부근을 배치한다고 하면 원래 있던 슬래브의 피복 두께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물량이 더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 상부근 위에 10mm 정도 철근을 하나 놓고 배치하는 것이 슬래브 상부근의 위치를 고정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의 2단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의 2단근이 내려앉으면 그만큼 보의 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의 2단근의 위치도 잘 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술자를 쓰신 박정민 선생님은 구조 설계할 때 반영하는 안전치는 건축물 고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간혹 현장에서 뵙는 분들 중에는 에이 전에 이렇게 했는데 까딱 없었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을 간혹 뵙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구조 설계에서 반영하는 안전치를 혼자서 다 까먹고 공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철근 외에 콘크리트나 다른 공정에서 그렇게 안전치를 까먹어서 작업하는 분이 또 계신다면 그 현장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겠죠. 안전치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근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개수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